좀 예민함은 그 사람의 성향이지 병이나 문제는 아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랑 달라서 자라는 중이잖아요. 아이들이 자란다는 거는 아이들의 뇌도 자라는 중이고요. 우리 뇌 중에서 조절을 담당하는 뇌가 가장 마지막에 20대 초반까지 자라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점점 나아질 것이고 자신의 예민함이나 다른 어려움들을 조절하는 아이로 자랄 것이다라는 것을 좀 부모님이 기억을 해주시면 그런 부모님의 불안함이나 예민함을 견디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희원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이론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겁이 많고 조심스럽고 뭔가 하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본인은 그래서 좀 힘들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예민함은 그 사람의 성향이지 병이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민함은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민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예민함을 스스로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스스로의 예민함을 잘 조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될 때까지 옆에서 좀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민한 아이들은 사소한 일에 되게 크게 리액션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오물폭탄을 보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우리 집에도 떨어지면 어떻게, 저러다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뭐 이런 점점 이런 걱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옆에서 저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불안이라는 건 약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점점 증폭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뭐 북한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워 라든지 오물폭탄 떨어져도 그렇게 멀리까지 오지 않아, 뭐 우리 집에 오지 않아 라든지 담담하고 편안하게 대해주면 그 불안이 일단 내려가거든요. 안전하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면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불안을 조절하는 능력이 자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여기저기 아픈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처음 검사를 쫙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는 게 뭐 배가 아파 머리가 아파 이렇게 말은 하지만 힘들다라고 하는 도와주세요,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신체 증상으로 자기 어려움을 표현하는 아이들은 진짜 감정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쌓여있는 감정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어봐주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렇잖아. 애가 배 아파서 학교 안 가 그러면 배 아파도 학교는 가야 되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가기 쉽잖아요. 약간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에 애가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거잖아요. 아, 너도 학교에서 되게 좀 어렵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우리 감정이라는 건 좀 힘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감정이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좀 이렇게 점점 풍선에 바람 넣듯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말로 털어내고 누가 너 정말 그렇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툭 내려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내가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속상하다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해결책을 같이 찾아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5분, 20분이라도 좋으니까 좀 아이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매일매일 못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집중하는 시간, 뭐 정말 바쁘면 주말이라도 좀 집중하는 시간, 약간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정해놓고 아이하고 눈 맞추고 얘기하고 마음을 들어주는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님들한테 말을 더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걔랑 씨름하고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이 되게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견디는 거, 같이 있어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은 자기가 불안이 높기 때문에 엄청 큰 사고를 치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과격하거나 밖에 나가서 뭐 큰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대신에 본인이 마음이 계속 힘들고, 우리나라 학교가 학종이라는 제도가 한 번의 시험도 한 번의 수행도 잘못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예민한 아이들한테 되게 힘든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가 되면 예민한 애들은 그냥 바깥에서 되게 많이 그냥 견디다가 지쳐서 집에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얘가 힘든 거, 얘가 어려움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잘 견디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고 켜봐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가끔 애들이 너무 예민하거나 이러다 보면 좀 공격적인 행동, 엄마한테 짜증
짜증을 내거나 뭐 물건 집어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남자애들은 특히 게임이나 인터넷 하거나, 여자애들은 바깥에서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이랑 놀거나, 이런 좀 약간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할 때는 경계를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제 부모의 역할은 경계를 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돼. 뭐 우리 집은 아무리 친구랑 많이 놀아도 12시에는 들어와야 돼. 우리 집에서 네가 다른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건 안 돼. 라든지 이런 좀 경계를 명확히 정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회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이랑 달라서 자라는 중이잖아요. 아이들이 자란다는 거는 아이들의 뇌도 자라는 중이고요. 우리 뇌 중에서 조절을 담당하는 뇌가 가장 마지막에 20대 초반까지 자라거든요. 그 조절을 담당하는 뇌가 뭐 행동도 조절하지만 예민함이나 어떤 불안함이나 이런 감정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점점 나아질 것이고, 자신의 예민함이나 다른 어려움들을 조절하는 아이로 자랄 것이다라는 것을 좀 부모님이 기억을 해주시면 그런 부모님의 불안함이나 예민함을 견디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우울증이 심해지는 그거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 사이에서 뭔가 서로 다른 것이 잘 용납되지 않는. 근데 사실 그거는 아이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어른들이 사는 세상도 좀 우리 사회가 넌 그렇구나 뭐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면 막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댓글 달리고 좀 어떤 과격하게 표현하고 이런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좀 달라서는 안 되고 조금 부족해서는 안 되고 이런 좀 압박 속에서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은 자기의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해소할 때가 별로 없어요. 애들이 놀아봐야 뭐 노래방 좀 가고 뭐 방탈출 좀 하고 보드게임 카페 가고 뭐 끝이 할 게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사회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좀 건강한 활동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다 같이 조금 약간 여유 있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조금 모자라도 괜찮고 그냥 그래도 그럭저럭 세상 살면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들이 뭔가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재밌는 활동들도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부모님들이 사실 실제로 시간과 돈과 노력을 되게 많이 애들을 키우는데 쓰세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희생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스스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럴까요? 또 나는 희생했으니까 넌 나한테 뭘 해줘야 돼, 이런 반대급부를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택했다,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네가 나한테 갚아야 돼 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책임을 져야지, 약간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선택했다고 하는 게 부모님 본인의 자존감에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다. 또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는 힘들어요, 병원에 가보고 싶어요 했는데 부모님들이 뭔 병원이야, 뭐 너가 무슨 정신병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 안 데려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은 어른들이랑 달라서 자라는 중이라 청소년기에 진료를 받다고, 청소년기에 우울증이 있었다고, 청소년기에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그게 다 어른이 돼서도 걔가 우울증이 계속 있고 걔가 공황장애 계속 있고 걔가 무슨 정신병이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현대 사회가 너무 어렵고 아이들이 사는 사회가 더 힘들다 보니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사실 엄마 저 병원에 가보고 싶어요, 혹은 저 상담해보고 싶어요, 이런 건 아이들 나름 되게 많이 도와달라는 얘기이고, 또 아이들도 엄청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모님들께 꼭 권유드리고 싶습니다.